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 강사 양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바른 먹거리 저탄소 밥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여기저기서 탄소 중립, 저탄소 얘기 많이 들리죠? 이 탄소와 먹거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장을 보게 되죠? 마트에 가보면 어때요? 중국산 마늘, 노르웨이 고등어, 필리핀 바나나, 칠레 포도 등 세계 여러 나라 출신들의 식재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세계 식재료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저탄소 밥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차례를 살펴볼까요? 1. 서구화되어가는 우리의 먹거리. 2. 햄버거와 지구온난화. 3.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라. 4. 바른 먹거리 위한 실천 방법. 잘 봤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우와! 스테이크, 피자, 치킨 정말 맛있어 보이죠? 어때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예전 우리 할머니 적과 다르게 점점 먹거리가 서구화되고 있죠. 이 중에 오늘의 주제 관련한 패스트푸드 하나가 빠졌어요. 뭘까요? 네, 햄버거예요. 맞췄나요? 근데 이 맛있는 햄버거가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햄버거의 패티 한 장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소를 키워야 하는데 이 소를 키우려면 드넓은 초원이 필요해요. 초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숲의 나무를 베거나 불을 피워야겠죠. 그러면 숲이 점점 사라져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제주의 화파는 곶자왈, 지구의 여파는 아마존인데 실제 아마존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지구가 점점 숨쉬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숲의 사막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볼까요? 건강한 먹거리를 알아보면 첫째,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로컬 푸드. 둘째, 탄소 발자국이 낮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로컬 푸드. 말이 어렵나요? 천천히 볼까요? 먼저 푸드 마일리지. 푸드는 음식이죠. 마일리지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혹시 마일리지 적립해 봤나요? 얼마 이상 식적이 이렇게 쌓이면 점수에 따라 화폐의 기능을 하죠. 많이 쌓이면 공짜로 탈 수도 있죠. 그럼 마일리지는 좋은 거죠. 그런데 푸드 마일리지는 달라요. 먹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이동 거리를 푸드 마일이라 하고 이 이동 거리에 식품의 무게를 곱한 값을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5kg의 무게의 오렌지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미국산 5kg의 오렌지는 탄소 발자국을 2,600g을 배출하는 반면 한국산은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310g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즉, 먼 지역에서 수입될수록 탄소 배출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미국산과 한국산은 2,000g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값은 자동차가 100분 공연전할 때의 양, TV를 56시간 볼 때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래요. 엄청나죠? 그럼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좋다가 아니고 낮으면 좋다죠. 이렇게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 둘째는 장거리 운송을 해야 하니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시켜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럼 푸드 마일리지가 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 즉, 로컬 푸드를 애용해야겠죠? 그럼 제주의 로컬 푸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컬 푸드 종류에 대해 잘 봤나요? 이 로컬 푸드를 잘 활용한 예가 바로 우리 제주도 내 학교 급식이에요. 제주도는 도내 학교 급식에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등교 못한 학생들 꽤 많았죠. 그때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무상교육비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재정으로 공급했던 농산물이 바로 제주산 친환경이었답니다. 진정한 로컬 푸드죠. 당연히 수입 농산물에 비해 푸드 마일리지가 낮겠죠. 다음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라의 두 번째, 탄소 발자국 낮은 음식인데요. 그럼 탄소 발자국이 뭘까요?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양을 말하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밤에 불을 켜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버스나 자동차를 타는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표시 방법은 무게 단위 킬로그램 또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의 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음식의 탄소 발자국은 어떨까요? 농산물의 생산, 수송, 음식 조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환산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이를 줄이는 노력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한식 메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설렁탕입니다. 왜 그럴까요? 1에서 5위 순위를 보면 1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설렁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1로 콩나물 0.12보다 무려 100배 정도가 차이가 났답니다. 설렁탕 다음으로는 곰탕, 갈비탕, 불고기, 육개장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는데 공통점이 모두 오래 끓여 조리 시간이 길다는 것과 소고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소는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메탄가스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에만 변화를 줘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탄소 밥상 효과인 거죠. 모든 한국인이 단 한 끼 식사에서 설렁탕과 같은 고깃국 대신 콩나물국과 같은 맑은 국을 저탄소 밥상으로 메뉴를 변경한다면 온실가스 약 8,500만 톤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나무 1,300만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음식의 폐기 단계를 제외하고 생산 단계와 배송 단계, 조리 단계에서만 산정한 것이니 남은 음식물 처리까지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욱 올라가겠죠. 우리가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처음부터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속 실천이 되겠죠? 그럼 바른 먹거리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두 번째, 근거리 지역 생산되는 먹거리 먼저 소비하기. 세 번째, 가능한 유기농 음식을 소비하기. 네 번째, 육식보다는 채소 위주의 밥상을 차리기. 다섯 번째, 도시형 농부가 되어보기. 우리 친구들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어서 저탄소 밥상 차리기 체험을 해볼게요. 이 체험은 인원수에 따라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모여 모든 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먹고 싶은 밥상 하나와 탄소 밥상 2가지를 차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밥상, 코팅 음식 사진, 활동지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활동지를 보면 메뉴 밑에 숫자 2줄이 있는데요. 윗줄은 칼로리, 아랫줄은 탄소 발자국입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탄소 발자국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 명이 할 경우는 뽑기용 막대를 이용해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미션을 만들어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밥상 먼저 차려볼까요? 그리고 저탄소 밥상에 탄소가 낮은 반찬 붙여볼게요. 이제 활동지에 작성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듬은 1모듬으로 해서 1모듬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른 메뉴가 배추김치, 반찬 1에서 배추김치였죠. 탄소 발자국은 아랫줄이니까 76을 적어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제육볶음. 제육볶음은 460이네요. 합계는 11,455가 나오네요. 두 번째 이모듬은 저탄소 밥상을 차려봤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콩나물. 콩나물은 6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어 구이는 93입니다. 합계는 505가 나오네요.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다 전체 메뉴도 많이 차이 나지만 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 보면 설렁탕 한 그릇이 1011, 그리고 콩나물국이 182가 되는데 차이 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 탄소 발자국의 자료는 검색창에 스마트 그린 푸드를 치면 사이트가 나오니까 참고해도 좋을 듯해요. 저탄소 밥상 차리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재미도 재미지만 우리 국민이 한 끼 식사를 설렁탕에서 이렇게 콩나물국만 바꿔도 나무 1,300만 그루 심는 효과래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살리는 에코돌이입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